네, 저희 황금 전략을 또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모셔본 분이죠.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럭키가이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너무 좋아요. 진짜 황금 전략은 섭외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위치에 맞춰가지고 제가 딱 나와주기 시작했는데 네. 시장이 거의 파라다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할 얘기도 많고 솔직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정보다는 네. 좀 낙관적인 좀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시청하고는 있는데 내 종목이 지금 현재 뭐 물려 있다, 좀 걱정이다, 아니면 좀 잠깐 좀 계좌를 달아놓고 좀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황금 전략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황금 전략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 너무 좋습니다. 뭐 제가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도 너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중대형주들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고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대응해 나가면 좋은 결과 단기간에도 만들 수 있고 더 좀 롱텀 포지션으로 가져가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뭐 말이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흥분된 상태다 보니까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 바라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출연하실 때 이번 주는 천국주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천국의 문을 열어줄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저희가 종목들별로 전략을 또 잘 세워봐야겠죠.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오늘장 특징주 10가지 보면서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들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특징주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흐름이 좋았죠. 네이버가 드디어 반등이 나왔고 IR의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들 LNF, 포스코 케미칼이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IT 반도체주 미코를 비롯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눈에 띄고요. 어제 상한가였던 STX 그리고 RT캐스트도 오늘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 많으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네이버 봐야겠죠. 네이버가 오전에 신저가를 찍고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궁금한 게 지금이 바닥인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일단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서 우연찮게 좀 네이버를 좀 말씀을 그쵸. 좀 드렸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M&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자산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을 좀 보여주면서 일시적인 좀 조정을 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건 단기 조정이지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제 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어제 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1.8%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자, 지금 너무나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어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개선되면 네이버는 상당히 가파르게 V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ROE 쪽이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대 심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부분들만 조금만 실적 개선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이버의 주가 상승 흐름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발가락으로 키보드를 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광고 시장입니다. 자,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든가 구글,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 부분들 또한 현재는 안 좋습니다. 현재는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여러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쪽 관련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좋지가 못한데 제가 봤을 때 온라인 광고 시장도 이제는 시장의 언어의 버튼 타업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벗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전환 시점을 가져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아지게 된다면 분명 네이버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 좋은 내용들 충분히 악재는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평균 거래량도 너무 좋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점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본과 이평선 간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벌어진 상태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만은 주식 경험도 있지만 네. 뭐 이 정도라면 떨어지는 칼날 뭐 잡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네. 꼭 장갑을 끼고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틀 전에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던 네이버 시청자분들도 댓글에서 좀 자금만 있었으면은 샀을 거다라는 말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바닥권에 근접한 건지 기대를 가져도 괜찮은 건지 네이버 내일 주가 흐름 지켜보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에 대한 궁금한 점 해소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입니다. 다음 달에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열립니다. 오늘 관련주들 몇몇 종목이 주목을 받았고 그 안에서 네오 이뮨텍이 오늘 17.31%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개발 중인 항암제 임상 현황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기대 요인이 있을지 네오 이뮨텍 내일장 상승일까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보면 뭐 피플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소형 주들의 단기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혈구에 보면 이제 N세포가 있고 그리고 T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T세포를 이용한 하나의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리고 우리가 그 NK세포라든가 그리고 T세포 이외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통한 면역 항암제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T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뭐 거의 뭐라 해야 돼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 중에 치장암 쪽이 있습니다. 치장암인데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암학회를 통해서 상당한 좋은 결과가 또 도출이 될 것으로 좀 기대의 심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골을 달면서 17.3%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워낙 또 이게 좋았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올랐는데 결과 발표는 다음 달이라는 내용 때문에 윗골이 좀 달긴 달았어요. 하지만 기대 심리로 제가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발생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상장 주수가 9,800만 주에 1,000만 주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평균 거래량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주가의 반등 시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저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는 학회를 통한 동사의 어떤 임상 실험의 결과 내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재료 소멸이 아니고 다음 달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 이전에 주가 반등 흐름을 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 이뮨텍은 그 의견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낙폭과대 바이오가 많기도 하고 다음 달에 암학회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성장주 섹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오 이뮨텍 외에도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좀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마이너스 50%, 많게는 마이너스 70%까지 조정받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고 거의 다 상장을 하더라도 특례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본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뭐 신약 물질에 대한 개발을 통한 임상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결과가 조금씩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오 이뮨텍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지금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하반기에 나와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대형주들도 너무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 쪽으로 보더라도 ST 바이오 센서라든지 그리고 랩지노믹스라든지 이쪽도 분위기가 다시 한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캐시가 상당히 좀 많고, 그에 따른 해외 기업들을 인수합병권도 있고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는 무조건 포트의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 정도는 반드시 편입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 있을 학회에 더해서 하반기에 나올 신약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중소형 바이오를 비롯해서 대형 제약 바이오도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담아봐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이 종목으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무림페이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7%가 넘게 올랐죠. 제재주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많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급등을 어떻게 이용을 해봐야 될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무림페이퍼. 네,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 얘기하면은 네. 그 사양 사업 아니냐, 뭐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얘네들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선진국의 뭐 데이터라든가 국내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제지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매출 또한 실적 또한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분야도 마찬가지죠. 석유화학 분야도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화학 관련된 매출도 증가하고 수출 물량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좋아지는데, 제지주들 또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나왔던 내용들 또한 뭐 친환경적인 뭐 포장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펄프 제지 회사로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제지라는 쪽이 사양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제지주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주가 반등을 크게 주었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추세적으로 볼 때도 오늘 일봉이 27%나 올라가면서 일봉의 이동평균선들을 일봉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리면서 올라온 흐름들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어요. PBR이 무려 0.28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제지주들 같은 게 좋은 점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해서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재 가치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PBR이 0.28이라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저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부터 좋아진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하반기의 실적보다는 내년에 대한 상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이어서 저는 무림페이퍼 지금 현재도 27%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고 충분히 만에 하나 내일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도 좋은 위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지주는 사실 테마주로 보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날은 좀 비중을 줄이는, 좀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좀 실적을 보면서 길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림페이퍼 저희는 그 의견으로 알아봤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앞서서 제지주를 말씀하실 때 석유화학 분야도 경기가 좋아지면 좀 긍정적인 업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그럼 내일장 그 의견 주실까요? 일단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석유화학 쪽이다라기보다는 아스팔트죠. SOC 산업이
투자가 많이 될수록 좋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매일경제 빌딩 밑에 보면 이제 도로가 보면 이제 아스팔트로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자, 그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석유화학이랑은 좀 성향이 좀 틀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보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리만이 그야말로 쓰러졌고 그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발생했을 때 한국 석유가 무려 10배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우리 지수는 2000에서 8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갔는데 오히려 한국 석유는 매일매일 상한가를 치면서 10배나 갔던 그런 경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때 뭐 같이 휩쓸려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경기 방어주가 또 움직일 때 어떤 텐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좀 포지션 자체 좀 애매해졌어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국 석유가 주가 급등 패턴을 보여주는 경향이 좀 컸었는데 요즘에는 뭐 약간 좀 이건 뭐 경기 민감주로도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도 보기도 그렇고 약간 좀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석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고라고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따른 제가 고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짧은 시점입니다. 짧은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지 긴 시각에서 한국 석유를 오랫동안 좀 보유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관점은 전혀 아니니까요.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움직여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스윙을 하든지 뭐 단타를 하든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석유까지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볼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시장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나머지 IT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떤 의견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0종목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선국주라고 하셨는데 그 유종의 미인 내일 금요일장도 기분 좋은 한 주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장 종목들의 전망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본격적인 내일 시장의 주도주 찾아봐야겠죠. 절대강자 박수원 매니저가 찍은 내일의 테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범의 강한 섹터로 과대 낙폭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의 종목들이 대부분 과대 낙폭주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어떤 종목을 보시는 걸까요? 네, 뭐 많은 종목들이 과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네. 근데 이 종목은 과대 낙폭은 보여준 건 아니에요. 최근에 워낙 업황이 좋아서 주가 움직임도 좋았는데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이제 50일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져나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즘 조선 쪽이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부분에서 뭐 대우조선해양도 뭐 매각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수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항상 우리가 조선주를 보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선주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하나의 또 바로미터로 보는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이죠. 그래서 때로는 현대미포조선의 실적과 전혀 관계없이 상승 흐름을 가져갈 때도 있고요. 그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베팅하지 않고 현대미포조선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뭐 이 동사의 성장성이나 내재 가치보다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수급적인 분위기나 기술적인 흐름들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또 조선주의 전체적인 업황의 흐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의 하나의 바로미터로 현대미포조선을 주가 움직임을 많이 참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좀 최근에 보면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분위기고 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최근에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수급의 일관성이 좀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적인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꼭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여기서 내일 만에 하나 뭐 시초가가 갭 상승을 하든 아니면 약간의 약보합으로 시작하든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양봉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상승을 통한 현대미포조선의 52주 신고가 랠리도 한번 우리가 좀 예측해봐도 괜찮지 않나. 수급도 양호하고 차트 흐름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대낙폭주가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까지 또 바로 열어버리셨어요. 매니저님이 시청자분들께 빨리 또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 6.7%나 오르면서 11만 1,5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제 큰 음봉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패턴이라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투자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0만 8천원에서 11만 2천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현대미포조선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매수가 밴드로 알려드렸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에 손절가 저희 10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죠. 조선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도력을 가지고 시장의 오름세와 함께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쪽 좀 우선적으로 본다면 조선주 말고 또 어떤 네네. 섹터가 있을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최근에 또 반도체, 네. IT 올라오고 그렇죠.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드디어 또 네이버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어느 정도 좀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네. 과대 낙폭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또 OTT,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NFT 이런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과대 낙폭주들 다시 한번 더 상승에 중소형주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이 외에도 보면 제가 앞에 네오 이문텍이요? 네오 이문텍. 네. 네, 네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네오도 좋지만 네.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이미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픽하고 매집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이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경기 민감주들은 다 오늘 급등하는 것 같아요. 대한유아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어떤 석유화학 쪽 분야,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쪽도 빠르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회사들 뭐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주가 또 하나의 시장의 전체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게 금융업종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금융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시장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나 지금 이제 피곤하고 버스나 타고 싶다 하시면서 곧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곧버스 타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이 1,300개가 넘는 종목이 올라왔었고요. 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개 정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거의 모든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와 같은 상품들 이외에는 거의 종목들이 다 올랐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내재 가치라든가 그리고 성장 가치가 좀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회사들, 그야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을 체리 피킹 하듯이 조금씩 잡아 나가신다면 분명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지 돈을 잃을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부르짖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이오, 금융, OTT 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섹터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 말고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국민 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들 좋죠. 네. 얘기를 또 빠뜨리셔가지고 지금 네. 삼성전자 최근에 뭐 반등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언제 또 6만 전자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움직임을 좀 잠깐 차트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움직임 좀 보게 되면 오늘 0.54%로 물론 갭 상승했다 음봉을 그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소위 물린 물량들이 지금 배수진을 치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차트 모양은 분명 올라가는 흐름인데 네. 음봉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야 이거 삼성전자 좀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가 전환되었고 22평을 돌파했고 그리고 위에 있는 62평도 돌파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잘 나올 것으로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가이던스 발표가 있는데 분명 안 좋게는 나오겠죠. 안 좋게는 나오겠지만 그 부분들은 예상 가능한 시점이고 그 내용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혀 내일 만약에 가이던스 발표가 안 좋게 나왔다 해서 놀라지 마시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야 됩니다.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로 보셔야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업황 회복에 대한 얘기도 뭐 쌔싹처럼 무럭무럭 조금씩 자라나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뉴욕의 북부 위에다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대략적으로 한 14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140조 원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 분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지금 현재 뭐 대만의 난야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앞으로 상승하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앞뒤 돌아보지 말고 소위 얘기해서 묻지마 매매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위치니까요.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매크로 흐름들을 분석하면서 머리로 계산해서 주식을 할 때도 있지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과대 낙폭주의 반등을 응원해보면서 청국주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강자 박수범 매니저님의 전략 오늘도 꼼꼼하게 들어봤고요. 앞서서 고인스탑 종목들 다 고를 두셨는데 그 네. 종목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면 좀 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자, 너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저를 검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시장 변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의 흐름에 절대적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좀 물량이 물려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자를 건 자르고 그리고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포트의 변화를 주어야 될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공방에 들어오시면 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편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전략을 짜주시는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절대 강자 함께 하셨고요.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